네, 지금 보셨습니다만 안철수 의원 목소리 점점 강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뉴스의 초점은 안 의원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막 올라온 안철수 의원의 측근이죠. 이 금태섭 새정치추진위원회 대변인과 함께 오늘 행사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안철수 신당에 나아갈 길, 그리고 지방선거 전략은 어떤지 좀 자세히 직격 인터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 오늘 어떠셨습니까? 고향이신데 안 의원한테는. 예, 오늘 첫 행사로 그 부전시장에 갔습니다. 네. 부산이 안 의원의 고향이기도 하고 네. 또 보면은 그 지금까지의 그 정치 구도가 가장 변화가 기대가 높은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설을 앞둔 시장에 갔는데 상인들이 이제 안철수 의원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네. 새정치 잘해달라. 새정치. 이 부산이 정말 뜨겁구나 그런 네.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세간에는 예. 이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 도대체 예. 뭐냐. 예.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 질문은 여러 가지로 들었는데 네. 그 지금까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치가 제대로 되면 일단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지고 네. 또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될 텐데 네.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사회가 나를 받쳐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새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도 그것이 이제 몇 마디 말보다는 뭐 기본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창당을 하는 시점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우리 금 대변인이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이 아주 매끄러우신데 원래 이러셨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새정치의 내용이나 지금 네. 창당을 향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모여서 회의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리가 잘 되시는군요. 예, 아주.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방선거 이야기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안철수 신당 아직은 창당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순서가 돼 있는 거고요. 오늘 안 의원께서 조금 당기겠다고 한 거, 그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얼마 전에 그 2월에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3월에 창당하겠다고 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앙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해야만 네. 그때부터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먼저 그 전에 이제 좀 거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빨리 신고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답해하지 않으시게 신속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중순에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뭐 거리를 다니면서 당원도 모으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쐐기를 박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정을 밝힐 때도 그랬지만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당겨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17개 시도죠. 이제 광역 시도가. 예. 다 후보를 내십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다 내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람 찾으셨습니까? 전부 다 찾았다고 하기는 어렵고 뭐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네.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다 내려고 하고 네. 오늘 부산에 가서도 느낀 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선거라는 것이 사실 구도인데 그렇죠. 굉장한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7개 다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예. 신당이 17개 한꺼번에 내기 쉽지 않으실 텐데 자신이 아주 만만하시군요. 자, 그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건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예. 박원순 시장이 그래도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안철수 의원이 뭐 도와주시긴 했습니다만 예. 현역 시장으로서 높은데 예. 서울시장에 후보를 낸다는 건 이기겠다는 각오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선거에 후보를 낼 때는 당연히 이기려고 내는 것입니다. 네. 서울이라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그렇죠. 네. 관심이 모아지는 것인데 전국 정당을 창당을 하면서 서울에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훌륭하신 분이고 네. 또 안 의원과는 이제 신뢰관계도 있지만 그런 관계를 떠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낸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보 있습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질문이 나옵니다. 예. 3자 구도, 다시 말해서 여당 후보가 1명인데 야권 후보가 2명일 때 더구나 박원순 시장을 꺾을 만한 후보를 낸다면 이 지지율이 상당한 분이 나오실 텐데 예. 이분은 당연히 야권의 지지율을 깔아먹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야권 분열 또 야권이 합쳐야 된다고 하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신화인 게 실증적으로 지금까지 선거를 보면 야권이 하나로 뭉쳤을 때 패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나뉘었을 때도 승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야권 승리가 지상의 목표라면 안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야권 연대를 주장하시는 분도 안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는 저희로서의 할 일이 있고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는 야권이건 여권이건 정치를 좀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근데 정치는 현실인데 예. 이 결국 질 게 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론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후보를 딱 해도 보면은 야, 두 분이 합치면 이길 것 같은데 나눠지면 이게 불안하든지 질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가 후보를 내고 나서 뭐 평가를 하실 일이지만 네,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아직 뭐 저희도 후보를 안 냈고 또 다른 당에서도 민주당에 이제 현역 시장이 계시니까 그렇죠. 나오시겠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뭐 이 합쳐야 이기고 헤어지면 진다 이런 것을 말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말이죠.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예. 선거를 하다 보면은 3분지계가 됐을 때는 야권에 불리한 게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단일화하지 않겠느냐. 안철수 의원도 지금은 아니지만 끝에 가서 상황을 보면은 드랍하든지 아니면 뭐 지원을 하든지 그럴 수 그게 있다. 이제 그 단순한 산수만을 놓고 보면 그런데 네. 사실은 그 재작년 총선 때도 그런 말이 있었고 대선 때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합쳐지면 이길 것 같으니까 야권이 오만해져서 결국 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합치고 이 뭐 나뉘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오히려 어려운 길을 갈 때 생각지도 않았던 승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떠나서 하여튼 새정치라는 뜻에 충실할 수 있는 그 길이 오히려 더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예, 이렇게 그리고 보시는 저희가 거죠? 좋은 후보를 내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들이 분명히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3자 대결이 불거지더라도 마이웨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야, 여당만 좀 웃는 게 아닌가. 글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3정당이라는 게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예. 예전에는 뭐 김영삼, 김대중이 든든한 그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보수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3당도 성공을 했고 정주영 뭐 현대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국민당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거든요. 이 3당의 성공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제3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창당을 하면 세 번째는커녕 가장 작은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관심도 가지시고 또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당, 2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민주당 그런 정당들이 과거의 모습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보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진짜 제3당은커녕 뭐 아직 당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당과 2당 사이에서 어떤 그 중간에서 네. 애매하게 중도를 차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와는 다른 정치를 한다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당, 2당, 3당의 구도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안철수 의원이 가운데서 여당과 야당의 가운데서 좋은 것만 뽑아 먹는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선 전과 지금과 좀 달라진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럼요. 저희는 사실 근데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네. 아무래도 그 지금까지 저희 쪽의 국회의원이라고는 안철수 의원과 성호창 네. 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화를 해야 된다고 하고 네. 그 세력화의 가장 중요한 것 창당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목소리가 날 것이고 그러면 이 양쪽에서 뭐 양비론만 한다 그런 말씀들은 안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안들에 대해서 최근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말을 하시고 예. 입장을 밝히는데 예. 그런 입장들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예, 어정쩡하진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시스템을 갖춰 나가면서 지금 메시지도 빨라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체계적으로 될 것입니다. 자, 일부에서 말이죠. 안철수 의원이 지방선거 그때 뭔가요? 칠 때 공약을 밝혔을 때 예. 이 현실을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민 소환제 요건을 완화했을 때는 예. 늘상적으로 이 지역에서 반대파들이 주민 소환제를 요구하고 투표를 하게 되면 더 혼란스럽다. 이런 네. 현실도 모르고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방자치제가 사실 도입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좋은 점도 많지만 네.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볼 때마다 누구나 한숨을 쉬게 만드는 그 턱도 없이 큰 건물들 이런 게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주민 소환제 같은 거를 해서라도 그런 일을 못하게 견제를 해야 하고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그거를 현실 정치를 깬다 그래서 순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재 영입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예. 아까 김성식 전 의원이 이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박주선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강봉균 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예. 강동원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예.
이 참신한 인물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뭐 정치를 아예 안 하신 분을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딱 들었을 때 이런 사람도 하네라는 느낌이 좀 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확정되기 전에 확인을 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정치권에 알려지신 분들이 많은데 네. 선거 때가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참신한 인물들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저희들이 겁니다. 명단을 봤을 때 아주 깜짝 놀랄 수 있는 인물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